오늘은 웹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에 저장되어 있는 사용자의 비밀번호가 정말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안전한 비밀번호 보안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임시의 이메일 주소를 검색하여 현재 해당 이메일 주소가 유출된 상태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78개의 서비스를 통해 해당 이메일 주소의 사용자의 정보가 유출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해당 이메일 주소로 로그인되어 있는 78개의 서비스에서 사용자의 정보가 유출이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임시의 비밀번호를 검색하여 해당 비밀번호는 안전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비밀번호는 무려 2,400번 이상 유출된 히스토리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사용자의 이메일 주소나 비밀번호와 같은 정보가 유출된 경우 해커는 정말 사용자의 비밀번호 자체를 획득한 것일까요? 만약 기업이 비밀번호를 안전한 방법으로 보관하고 있다면 해커가 기업의 시스템에 접근할지라도 비밀번호는 얻지 못할 것입니다. 기업의 비밀번호 보안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 암호화하지 않은 비밀번호, 즉 평문을 그대로 저장하는 방법. 둘째, 암호화 키를 사용하여 비밀번호를 암호화하는 방법. 셋째, 해시 알고리즘을 통해 비밀번호를 암호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비밀번호를 그대로 저장하는 방법은 비밀번호를 읽을 수 있는 형식으로 저장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비밀번호는 암호화되지 않아 다른 사람이나 기기에 의해 쉽게 읽힐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위험한 비밀번호 보안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비밀번호를 보관하는 기업의 데이터베이스가 해킹되면 모든 사용자의 비밀번호는 바로 해커에게 노출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같은 비밀번호를 여러 개의 계정에서 사용하고 있다면 모든 계정에 저장된 정보가 노출되는 불상사가 발생할 것입니다. 암호화 키를 사용하여 암호화하는 방법은 암호문을 복호화할 수 있도록 구현된 암호화 알고리즘으로 데이터를 허가된 사용자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암호문을 암호화 키를 사용하여 암호화하고 다시 복호화 키를 통해 평문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알고리즘으로 키의 성질에 따라 크게 대칭키 알고리즘과 비대칭키 알고리즘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대칭키 알고리즘은 말 그대로 하나의 대칭되는 키로 암호화와 복호화를 모두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암호화와 해독이 하나의 키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키의 보안이 매우 중요하며 데이터를 교환하는 당사자끼리 키를 공유해야 하는 키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비대칭키 알고리즘은 공개키 알고리즘이라고도 하며 공개키와 개인키 이렇게 두 개의 키를 통해 암호화와 복호화가 수행되는 방법입니다. 개인키는 말 그대로 특정 사람에 의해 프라이빗하게 보관되어야 하는 키고 공개키는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공개되어도 문제가 없는 키를 의미합니다. 비대칭키로 사용한 암호화 방식에는 공개키로 암호화를 하는 경우와 개인키로 암호화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공개키로 암호화하는 경우는 개인키로만 복호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원하는 수신인을 특정하여 전달함으로써 데이터 보안에 중점을 두는 경우라고 할 수 있으며 개인키로 암호화하는 경우는 공개키로만 복호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이 해당 데이터의 발신인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암호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키로 암호화를 진행했다면 안전한 전자서명을 통한 인증 과정에 중점을 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암호화 키를 통해 암호화하는 방법은 해커로부터 사용자의 비밀번호에 직접적인 접근을 차단함으로써 비밀번호의 보안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커가 키를 획득하면 복호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전히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암호화와 복호화가 모두 가능한 양방향 암호화는 안전한 데이터 공유에는 적합한 알고리즘이지만 비밀번호 보안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해시값을 이용한 암호화 방식은 평문을 암호문으로 암호화는 가능하지만 암호문을 평문으로 복호하는 것은 불가능한
단방향 암호화 방식으로 암호화 키 알고리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해시는 임의의 크기의 데이터를 항상 고정된 크기로 변환시켜 입력값의 길이가 달라도 출력값은 항상 동일한 길이로 반환합니다. 또한 해시값은 원본의 데이터의 아주 일부분만 바뀌어도 전혀 다른 암호문으로 변하기 때문에 보통 데이터가 변조되지 않았음을 증명할 때 사용되며 복호화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데이터의 무결성을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웹사이트에서 비밀번호를 생성하면 해당 비밀번호의 해시값만 서버에 저장되고 로그인 시 저장된 해시값과 입력된 해시값을 서로 비교 대조하여 일치한 경우 사용자에게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사용자의 비밀번호가 직접적으로 노출될 가능성이 감소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해시 함수들은 원래 암호화를 위해 설계된 것이 아니라 짧은 시간에 데이터를 검색하기 위한 자료 구조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빠른 속도가 장점이지만 조합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대입하여 암호를 푸는 방법인 무차별 대입 공격에 취약하다는 큰 단점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해시 함수로 만들어낼 수 있는 값들을 대량으로 저장해 놓은 레인보우 테이블을 이용한다면 짧은 시간 내에 암호를 풀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해시 함수는 동일한 값이 입력되면 언제나 동일한 출력값을 보장하기 때문에 하나의 비밀번호에 대한 해시값은 모두 동일합니다. 따라서 특정 비밀번호의 해시값이 유출되면 특정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해킹 피해를 입게 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입니다. 해시 함수는 데이터가 직접적으로 노출되지 않는다는 장점과 데이터의 무결성을 검증할 때 유용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다양한 공격에 의해 쉽게 무너질 수 있고 하나의 해시값이 노출되면 수많은 피해가 발생한다는 큰 단점이 있기 때문에 비밀번호 보안을 위한 최적의 방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해시 함수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솔트 값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솔트는 일종의 랜덤 텍스트로 비밀번호에 솔트를 섞은 후 함께 해싱하게 되면 유니크한 비밀번호가 생성됩니다. 솔트 값을 더하여 해싱하게 되면 무작위 해시값이 생성되기 때문에 레인보우 테이블 공격같이 미리 해시값을 계산하여 수행되는 공격을 무효화시킬 수 있고 따라서 공격자는 해시값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수 없게 됩니다. 여러 명이 같은 비밀번호를 사용할지라도 각각 유니크한 해시값을 부여받게 되므로 해시값의 단일성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행여 해커가 솔트 값을 알아내더라도 소수의 비밀번호만 획득할 수 있을 뿐 다수의 비밀번호가 유출되는 사태는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 또한 무차별 대입 공격의 속도를 더디게 할 수는 있으나 공격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무차별 대입 공격이나 레인보우 테이블 공격에 대한 취약점을 완전히 극복한 테크닉으로는 비크립트, 에스크립트, 아르곤2 등이 있습니다. 비크립트란 솔팅과 키 스트레칭을 구현한 해시 함수 중 가장 대표적인 함수로 해시값을 계산하여 그 해시값을 다시 해싱하는 과정을 반복하는 키 스트레칭 과정을 거쳐 해싱된 비밀번호의 해시값과 솔트값을 합쳐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방식입니다. 비크립트 값은 알고리즘, 코스트, 솔트, 해시 이렇게 4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알고리즘은 알고리즘 식별자를 의미하며 예시의 값은 비크립트 알고리즘을 나타내는 식별자입니다. 코스트는 키 스트레칭한 횟수를 나타내며 2제곱 코스트로 표현됩니다. 예시의 경우 2제곱 10으로 1024번의 키 스트레칭이 수행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솔트는 128비트를 베이스 64로 인코딩하여 22개의 문자열로 표현한 값이며 해시는 솔팅과 키 스트레칭을 거친 해시값을 나타냅니다. 비크립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키 스트레칭이 수행되는 횟수를 나타내는 코스트인데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해시 함수의 가장 큰 취약점이었던 빠른 속도를 늦추는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GPU 성능이 발전함에 따라 컴퓨터의 속도가 빨라지고 이러한 발전은 무차별 대입 공격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은 알고리즘이 이러한 공격에 대한 내성을 유지하도록 코스트 매개 변수를 늘리는 것이겠죠. 결론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비밀번호 보안 방법은 비크립트와 같은 다중 보호 알고리즘으로 비밀번호를 여러 번 다양한 방법으로 암호화하여 정형화될 수 없는 단일한 암호를 생성하여 저장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드랍박스의 다중보호 체계를 살펴보면 비밀번호를 솔트 없이 해싱하여 첫 번째 보안 레이어를 형성한 후 해시를 솔트와 코스트를 더한 비크립트 알고리즘에 돌려 무차별 대입 공격을 차단함으로써 보안을 강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종적인 해시를 암호화키 알고리즘 중 하나인 AES 알고리즘을 통해 암호화합니다. 이때 사용되는 암호화키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는 것이 아닌 따로 분리하여 보관됩니다. 따라서 공격자가 드랍박스 데이터베이스를 침해할 경우 비밀번호를 둘러싼 각 보호 계층을 제거해야 하므로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모될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업에서 비밀번호를 저장하는 3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안전한 암호 해싱 함수 중 하나인 비크립트 함수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